대전 하나 시티즌 대 아챔, 대전 하나 시티즌 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대전이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름으로는 처음 나가는 거고, 대전 시티즌의 기록을 계승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상 두 번째 아시아 무대 진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와, 진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우리 대전 팬들. 다른 팀들이 이제 아시아, 이제 일본 팀, 중국 팀, 태국 팀, 호주 팀과 맞붙을 때 그저 바라봐야만 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아침이 열리는 거거든요.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이제 반차 때리고 가고 싶은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로드 투 아시아, 네, 대전이 아시아 무대로 진출을 합니다. 다시 돌아왔다,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도전이다 봐도 무방할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제 아챔 도전기. 네, 일단은 2627 이제 내년 시즌이잖아요. 내년 시즌 ACL 동아시아 출전 팀으로 예상되는 팀들을 일단 짚어보면, 전북은 더블을 했습니다. 완벽한 부활을 하면서 이제 K리그와 이제 코리아컵을 연거푸 차지하면서 이제 한국의 양대 대회를 모두 휩쓸면서 확정입니다. 뭐 그냥 1위로 본선행 직행을 확정을 지었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K리그 준우승 자격으로 본선 직행을 했으나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가 뭐냐면은 지금 ACL에 이제 울산, 서울, 강원이 나가 있는데 여기서 한 팀이 우승하면 대전에 한 자리가 밀려요. 그리고 포항도 ACL2가 나오고 있는데 포항이 만약에 여기서 우승을 한다 하면은 대전이 ACL2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제 두 가지 일이 솔직히 K리그 팬으로서도 응원은 하지만, 만약에 두 대회에서 K리그에서 우승팀이 나오면 대전이 아챔을 나가는 게 아니라 ACL2로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대전은 아시아 무대로 나가게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100% 확정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골골맨 TY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한국팀, 그리고 포항이 지금 ACL2를 나가고 있는데 ACL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정을 지은 ACL2를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ACL을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은 대전이랑 또 자리를 바꾸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J리그 같은 경우는 가시마 엔틀러스가 J리그 챔피언이 돼서 이제 역시 확정을 지었고, 가시와 레이솔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전 하나 시티즌이랑 거의 같은 위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셀 고베, 마치다 젤비아, 산프레체 히로시마, 간바 오사카가 ACL 혹은 ACL2를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승을 하면 또 복잡해지는 건데, 이제 J리그가 이제 추춘제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전반기 이제 스페셜 리그, 이제 J리그 100년 구상 리그인가 뭐 그걸 한다고 해요. 토너먼트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승팀이 또 본선을 직행하거든요. 어쨌든 K리그, J리그 3장씩인데 변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성현님 반갑습니다. 아유,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던 중국 리그가 나와야 되는데, 중국 리그는 이제 태국 리그에서 이제 AFC 리그 랭킹이 밀려서 태국이 무려 3장의 티켓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3장. 이제 부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 리그 전통의 강호고, 이제 포트FC, 라차뿌리, 그리고 빠툼 유나이티드, 방콕 유나이티드 등이 2장의 직행 중에서, 그리고 1장 티켓까지 총 3장을 다투고 경합할 거 보입니다. 근데 부리람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 뒤에 4팀 중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그 준우승을 하느냐, 아니면 아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 컵대회에서 우승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중국 리그는 이제 더 이상 세 번째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태국 리그가 어쨌든 경쟁력을 많이 높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리그는 이제 상하이 포트, 상하이 아이강이 이제 슈퍼리그 우승을 하고, 이제 중국 FA컵이잖아요. 거기선 또 베이징 고안이 오랜만에 이제 ACL PO 티켓을 따내는데 성공했고,
말레이시아도 직행 티켓이 있는데 조르는 거의 유력하죠. 조르가 확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진짜 말레이시아에서 진짜 적수가 없어요. 태국 리그는 그래도 다양한 팀이 조금 경쟁을 하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조르가 진짜 그냥 어마무시하죠. 진짜 확실한 1호왕입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니, 멜버른 시티, 메카서 등이 이제 직행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ACL 동아시아 출전팀이 이제 12팀이잖아요. 내년에는 한 이 정도 선에서 큰 이변이 없지 않은 이상 이 정도에서 12팀이 결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대전이 이제 ACL2를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소한 아시아 클럽이랑 붙어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이제 대전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01년 FA컵, 지금의 코리아컵을 포항을 격파하고 우승을 하면서 이제 챔피언 자격으로 성남과 함께 아마 진출을 했을 겁니다. 이때는 또 추춘제였는데 되게 신기해요. 추춘제로 아니면 춘추제로 하다가 다시 또 추춘제 개편하면서 ACL이 많이 확장이 됐는데 위상도 많이 올라갔죠. 일단 이때가 2002년입니다. 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이 뜨거웠을 때인데 AFC 챔피언스리그 1차 예선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근데 일단 1차전 몬테카를로 원정을 5대1로 승리했기 때문에 뭐 2차전 홈경기가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았죠. 이제 마카오 클럽 CD 몬테카를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선이긴 하지만 가장 첫 번째 대전의 역사적인 ACL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습니다. 공호균, 김광선, 이관우 선수의 3대0 셧아웃, 그러니까 종합전적 8대1로 이제 몬테카를로를 이기고 2차 예선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일단 1차 예선에서 최은성 골키퍼가 프리킥으로 골도 넣었습니다. 뭐 한국의 칠라베르트, 골 넣는 칠라베르트 이슈가 있었죠. 물론 아무래도 마카오 클럽의 최강자 위치라 해도 K리그에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명확했고 일단 2차전에는 아시안게임 아시죠? 그 잔혹사 이동국 선수, 이영표 선수의 그 군대 가라슛 뭐 해가지고 아쉽게 이제 이란에게 쓴맛을 보면서 어쨌든 김은중 선수도 가세하면서 뭐 가볍게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CD 몬테카를로는 이제 ACL2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리그가 되게 쇠락해져가지고 ACL2로 가면은 이제 낮은 레벨의 이제 아시아 클럽을 만나겠지만 아쉽게도 두 팀이 제할 일은 없다. 예, 태영님 반갑습니다. 대전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을 가게 되죠. 이제 모온바간 이제 인도 클럽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 클럽이었는데 이제 1차전은 이제 홈에서 했죠. 6대0으로 이미 대승을 했어요. 이미 또 부담 없이 2차전 나가는 건데 이제 이 경기에서도 공호균, 이창엽 선수가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짓고 요세 베니또 선수가 이제 막판 추격골을 넣었지만 이미 8대1 승부. 공호균 선수가 예선에서 6골을 넣는 맹활약을 펼치면서 대전이 사상 처음으로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행 티켓을 따내는 그런 역사적인 이때는 그 ACL 뭐 한다 어쩐다 뭐 미디어에 대한 뭐 위상도 되게 높지 않았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는데 진짜 아쉬워요. 했으면 진짜 구경 갔을 텐데 ACL의 위상이 지금 너무 다르잖아. 이때는 진짜 ACL이 뭐지? 그런 대회가 있나 할 정도로 관심이나 미디어 뭐에서 다뤄주지도 않았어요. 진짜 축구 진짜 찐 매니아만 알 정도로 진짜 그랬는데 어쨌든 대전은 모음바간 인도 챔피언격에 있는 팀을 이제 격파를 하면서 이제 ACL 예선 1, 2차 예선 도합 4경기 4연승 16득점 2실점 우리가 알던 대전이 왔나요? 엄청나게 활약을 하면서 이제 본선행 티켓을 따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이제 본선에 나가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이제 홈앤어웨이가 아니라 한 곳에서 몰아서 이때는 또 ACL이 불수능이었거든요. 태국에서 이제 몰아서 했는데 이제 성남과 함께 이제 진출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대전은 예선 1차 예선, 2차 예선 이제 뚫어내면서 이제 ACL에 나가게 됩니다. 본선행 티켓을 확정을 짓고요. 어쨌든 대전은 ACL 본선으로 갑니다. 자, 본선 얘기는 이따가 하고요. 일단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제 2024 하나플레이컵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에서 프리시즌 대회를 가졌었잖아요. 이제 하나플레이컵 4강 이제 네 팀이 출전을 했는데 4강 이제 발리 유나이티드라고 이제 인도네시아 리가 1에 2회 우승을 했던 발리 유나이티드, 어떻게 보면 ACL 2를 나간다면 만날 수도 있는 그런 클럽. 어떻게 보면 ACL 본선 경험은 없고 ACL 2 혹은 ACL 챌린지 수준의 팀이라고 봐도 되는 발리 유나이티드. ACL 2에서 만난다면 원정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인도네시아 클럽 상대로 이제 프리시즌 대회에서 맞붙었고, 이제 김승대 선수가 또 라인 브레이킹, 이제 뭐 현란한 드리블, 결정력 선보이면서 이제 발리 유나이티드를 격파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이 이제 경험한 아시아 클럽 중에 최악체로 꼽히는 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고, 어쨌든 ACL 2로 나간다면은 뭐 아시아의 뭐 한중일 이제 호주, 태국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도네시아 클럽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프리시즌 대회였지만 이제 이런 게 자산이 돼서 어떻게 보면 경험이 되면은 이제 ACL 나가는데도 이제 분명히 좋은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꼽았던 경기. 아무래도 체급 차이가 컸죠. 시즌 중에 만난 것도 아니지만은 가볍게 몸 풀면서 대전이 승리를 거뒀다. 바로 결승전을 했죠. 하나플레이컵 결승. 이제 택공 비에텔로 이제 K리그 팀과 몇 번 붙었었던 그런 팀인데, 네, 비에텔은 이제 베트남 강호에 속하는 그런 클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판 진천상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군인 산하 클럽인 점, 용병도 뛰고 되게 신기한 그런 클럽인데, ACL에서 수원, 삼성, 울산과 붙은 바 있지만 역시 승리를 따내는데 실패했습니다. ACL2에 나갈 경우는 높은 확률로 붙을 확률이 높은 그런 클럽. 어쨌든 의미 있는 데이터고, 친선 대회지만 우승,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 원정서 1승을 거둔 의미 있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안드로의 멀티골 하나플레이컵 우승하는 대전, 2대1로 역전 우승. 대전의 네 번째 우승 트로피입니다. 대전이 무슨 네 번째 우승 트로피야 라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코리아컵 한 번, K리그 챌린지 우승해서 이제 한 번 있지만, 이 대회 트로피하고 대전에 또 다른 트로피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거 실물 보고 싶어요. 대전은 어쨌든 정확히는 이제 트로피가 4개라는 거. 물론 팬들이 치는 거는 2개죠. 네, 메이저 트로피냐 뭐 친선대회냐 그런 거를 다 따지고 봐도 대전은 어쨌든 네 번째 트로피를 이제 하나플레이컵으로 들어 올립니다. 네, 일단 대전이 아까도 보셨지만 ACL 이제 본선행 티켓을 땄잖아요. 1차전 아마 승리를 거뒀을 건데, 2차전은 태국의 홈팀 백테로 사사나, 그러니까 1차전을 아마 중국 팀이랑 하고 3차전을 이제 일본 팀이랑 해서 태국을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태국 팀에게 일격을 당합니다. 현재는 폴리스 테로인데, 이제 백테로 사사나가 왜 대단하냐면은 이 시즌에 이제 ACL 준우승을 한 팀이에요. 결승까지 나갔다는 팀이거든요. 근데 대전이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이때는 진짜 ACL이 불순웅이었어. 1위 팀만 무조건 다음 라운드 갔고 2위 팀은 짤없이 떨어졌습니다. 대전도 아마 2위 했을 거예요. 짤없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한중일 3국 편성된 조 속에서 태국이 홈그라운드 위치지만 해봐야 어떻게 하겠어 했지만 조 1위로 모든 팀들을 물매기면서 8강 진출하는 파란 대전도 이제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됐고, 이제 태국은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항상 한국 클럽을 괴롭혀 왔고, 이제
동아시아 클럽 이제 중국마저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태국 축구의 위상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지금 대전도 이때는 뭐 태국을 만만하게 봤을지 뭐 정보 부족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체급도 이제 대전도 올라갔지만 이제 태국 축구 자체도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이제 만약에 ACL에 만나면은 태국 팀이 분명히 까다로운 태국 원정을 할 경우에 더 까다로워지겠죠. 대전은 어쨌든 이제 역사상으로 태국 클럽과 1전 1패 졌습니다. 일단은 공호균 선수가 퇴장을 당한 게 뼈가 아팠고요. 그리고 이승준 골키퍼가 실책성 플레이를 하면서 백테로 사사나 현재 폴리스테로에게 2대0 무기력한 패배에 쓴잔. 대전이 아마 다음 3차전이 가시마 엔틀러스전, 그러니까 그 경기를 아마 분수령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로테이션, 좀 상대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나. 근데 대전은 아무튼 ACL에 만나면 태국 팀과 이제 만날 거고요. 태국 팀의 일격을 맞은 기억을 새겨 두길 바랍니다. 분명히 뭐 패배 쓴잔을 거뒀지만은 이때의 경험이 분명히 대전이 ACL을 더 차분히 더 열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차이나 슈퍼리그가 나오죠. 일단은 1차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에서 이제 태국에서 중립 경기로 열렸는데 한정국, 김문중, 그러니까 김문중 선수가 1골 1도움을 거둔 이제 대전이 이제 상하이 선화는 이제 K리그 축구 팬들이 다 들어봄직한 중국 리그 전통의 명문 아닙니까? 일단 대전이 플레이오프 4경기를 모두 따내며 본선에 와서 그 첫 경기가 바로 상하이 선화 중국 FA컵 챔피언 자격으로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시무시한 불지옥. 일단 중국을 잡고 기분 좋게 ACL 본선 첫 승을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일단 최종전이 또 J리그 챔피언 가시마 엔틀러스전을 준비하는 여유로운 모습이 아까 그 백테로 참사 이루어졌지만 중국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선화에 대전이 어떻게 보면은 체급이 K리그 내에서도 이제 하위권에 분류되는 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리그가 확실히 클럽 축구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를 제대로 보여줬던 한 판이 아닐까 싶고 대전이 상하이 선화를 꺾고 기분 좋은 ACL 본선 첫 승을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예선까지 포함하면은 5연승을 거둔 거예요, 대전. 네,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운명일까요? 이때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이제 10년 후에 상하이 국제 축구 대회에 대전 시티즌이 이제 초청을 받는데 이때도 대전이 이깁니다. 이때는 진짜 대전이 이제 정말 최하위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스쿼드. 아까 상하이 선화를 이겼을 때 스쿼드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하이 선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호스트 자격으로 이제 초청받아서 게스트죠. 게스트 자격으로 이제 원정받아서 간 건데 어쨌든 대회입니다. 국제 대회였단 말이에요. 이 대회가 이제 단발 대회가 아니라 매 시즌 꾸준히 열리던 상하이 국제 축구 대회 경남 FC와 남아공 프리스테이트 스타와 초청을 받아서 이제 리그를 펼쳤는데 이때 두 팀의 체급은 진짜 달라도 너무 달랐죠. 개막전은 중국 리그의 강호 상하이 선화랑 이제 어떻게 보면 리턴 매치를 다시 한 건데 하위권 대전이지만 한덕희 결승골로 어쨌든 뭐 홈팀이 웃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하이 선화를 또다시 물먹이면서 상하이 선화도 이제 ACL에 현재 나와 있고 이제 다음 시즌 아쉽게도 못 나오게 됐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급으로 나왔잖아요. 어쨌든 상하이 선화를 어쨌든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뒀다는 부분에서 와 대전 하나 시티즌 진짜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가 있는지도 모르셨죠? 근데 이제 진짜 상하이 대회에서 이제 한덕희 선수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상하이 선화에서의 2전 전승을 거두는 대단한 위협 그런 역사를 보여줬고 네, 상하이 하이강 이때는 상하이 둥야였을 거예요. 뭐 상하이 포트, 상하이 상강, 상하이 하이강 계속해서 이름이 계속 바뀌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하이 하이강
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ACL에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중국 리그 챔피언도 됐고, 케빈 머스켓 감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리그 최강자 위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하이 하이강이 맞아요. 광저우의 몰락도 있고요. 어쨌든 2차전은 또 상하이 팀, 상하이 국제축구답게 또 상하이 팀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결을 하는데, 이때 대전이 K리그 하위권에서 두 번째 위치였단 말이에요. 개막전 이후 또 상하이 형제 상대로 2연승을 쾌거를 거둡니다. 이때 장대비가 많이 내렸다고 해요. 우중혈투 홍커우 경기장. 홍커우 경기장에서 이제 대표팀도 경기를 많이 치르고, 또 초반에 이제 지경득 김성수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류원준 선수가 이제 한 골을 만회하면 상하이 하이강을 2대1로 이깁니다. 류원준이 프리킥으로 따라가긴 하지만은 대전이 수비로 버텨내면서 2대1 승리를 거두는데, 게임이 터져요. 65분 숭카이 선수가 거친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고 이제 수적 열세를 잘 지키면서 이제 한 골차 리드를 승리를 따오는데 성공하면서, 야, 상하이 국제축구 2차전 상하이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두 팀을 물먹입니다. 분명히 대전을 물로 받겠죠. 그래서 이제 시즌 어떻게 보면 리그 첫 경기 대전을 배치했을 텐데 어린 줄 없죠. 대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전이 이제 어떻게 보면 ACL에 나간다고 하면 상하이 하이강이랑은 높은 확률로 이제 재대결, 이제 어떻게 보면은 13년 만에 재회인가요? 공식 무대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전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상하이에 팀이 많네요. 야, 대단합니다. 3차전은 또 상하이 선신인데, 이 팀은 또 약팀인데 또 이 팀하는 또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구는 역시 체급으로 하는 건 아닌가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의 마지막 경기였는데 상하이 선신에게 2대0으로 패배를 거뒀거든요. 이 팀은 이제 2부, 3부 뭐 그런 체급의 팀인데 2대0 패배를 거뒀지만, 이제 강호 상하이 선화, 상하이 하이강을 상대로 2승을 거둬가지고 총 6팀 참가하는 그 대회에서 5만 달러의 주인공, 이제 왜 우승컵도 보이죠? 야, 5만 달러 벌어옵니다. 상하이 선신에게 발목 잡혔으나 2연승과 득실로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대전. 그리고 경남도 1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 거두었습니다. 대전이 너무 잘했을까요? 대전이 너무 잘해서 그런지 상하이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 대회를 끝으로 상하이 국제축구대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하이 선신도 아쉽게도 2020년을 끝으로 해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이 어쨌든 이 트로피까지 하면은, 트로피가 4개라는 사실 대전 팬들로선 잊지 마시고, 중국 팀이랑 이렇게 전적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대전 이츠 대전 축구 대회, 이제 대전 시티즌 시절에 계속해서 열렸던, 이제 정말 저도 몇 번 가서 본 그런 추억의 대회인데, 일단 연변, 이제 어떻게 보면 3부에서 시작한 팀이 이제 이 시즌에 아마 2부로 승격했거든요. 일단은 박태하 감독님, 지금 포항 감독님으로 계신데, 박태하 감독이 지도력을 보여주면서 3대2로 패배합니다. 일단은 서명원 선수가 먼저 골을 넣으면서 또 만만하게 봤을까요? 네. 하태균, 찰튼이 경기 뒤집고, 서명원 선수가 이제 또 골을 넣으면서 따라가지만 리오 선수가 이제 역전골을 하면서 펠레스코어로 대전이 패배를 당합니다. 일단 중국 2부 리그 연변을 상대로 대전이 패배를 거뒀고, 박태하 감독은 이 경기를 뭐 자신감을 얻었다 하는 부분, 뭐 좋은 경기였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연변을 1부까지 승격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전을 연변에서 이제 2016년에 했는데, 일단은 대전은 아시다시피 최악의 시즌, 이제 아마 강등을 당했죠. 그리고 반대로 2016년에 연변이 1부로 승격을 하면서 그런 위치에서 연변에서 붙었을 때는 2승 2무로 무승부, 승부차기 뒤에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가,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전이 중국 클럽을 상대로는 5전 3승 2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강한 레벨의 팀을 상대로는 좀 쳤는데 이제 뭐 연변이 약하다 그러지 않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체급이 낮은 팀에게 2패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CL은 자만하고 로테이션하고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 만만함이 어떻게 보면 탈락을 낳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ACL이 나가는 시점은 이제 리그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또 ACL을 또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ACL 나가는 팀들은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승점을 사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 팀 나와야죠. J리그 2008년 이츠대전 축구대회 빗셀고베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예, 초청을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뭐 빗셀고베가 그렇게 강호의 레벨은 아니었어요. 이제 J리그 우승도 하고 아무튼 뭐 그저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그런 시절에 그저 그런 팀들이 붙은 건데 일단은 최근식 선수의 골로 대전이 앞서가지만 이제 오쿠보 선수 이제 청대 국대 레벨에서 이제 한국을 괴롭혔던 오쿠보 선수가 레한드로 아닙니다. 뭐 어쨌든 대전 선수 위협적인 선수 없어 오쿠보의 발언 이제 경기 끝나고 했는데 이제 빗살고베가 그저 그런 팀에서 J리그 강호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진짜 달라진 위상입니다. 이제 아챔도 나가는 그런 팀이고 지금도 아챔 나가고 있고요. 고베는 J리그 스타일과 다르게 K리그 스타일을 축구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이제 일본 팀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패스 축구, 뭐 짧게 썰어가는 그런 거 한데 진짜 빗셀고에는 피지컬 파워 축구, 뭐 K리그가 그런 축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선 굵은 그런 축구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한국과 조금 유사한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J리그 통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성과를 보지 않았나. 근데 빗셀고베는 어쨌든 아쉽게도 이제 리그 성적이나 컵 대회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CL 우승을 하면 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승을 하면은 한 팀 무조건 밀어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대전이나 빗셀고베나 이제 어떻게 보면 체급 위상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만나면은 이때 경기를 한번 곱씹어 보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저도 경기장 가서 봤는데 그래도 한일전이 주는 특수성 때문에 정말 이기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패배를 거뒀습니다. 경기장 꽉꽉 들어찬 거 보면은 다시 이츠대전 축구대회에 부활했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고 대전 이츠대전 축구대회에서 또 일본 팀 콘사도레 삿포로와 이제 대전에서 맞붙는데 운명의 한일전 또 친선 경기인데 대전의 골택 강타와 형편없는 수비 실수 골문을 그냥 내줘요. 그냥 키퍼 없는 골대로 두 골을 다 때려 넣거든요. 삿포로 너무 전진을 했나 공격적으로 했나. 콘사도레 삿포로는 ACL에 나선 적도 없는 시민구단 레벨인데 이제 현재는 국대 레벨 박민규 선수도 뛰고 있고요. 일단 시민구단 레벨에 대결을 했는데 콘사돌레 삿포로의 형편없는 패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죠. 공수양면에 형편없던 그날의 악몽. 이제 대전 체급 높아졌거든요. 대전이 체급이 높아졌다 한들 이날의 치욕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콘사돌레 삿포로도 언젠가는 ACL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의 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 대전도 뭐 ACL 나갈 줄 알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대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팀에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만나는 팀들은 이제 가시마 엔틀러스나 이제 가시와 레이솔 뭐 이런 팀들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팀들과의 승부를 펼쳐야 하는 대전으로서는 보다 더 일본 팀과의 경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전이 이거는 진짜 박수 쳐줘야 돼. 대전이 무려 J리그 챔피언, J리그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면은 뭐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꼽기도 하고 신흥 명문으로는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최고의 명문은 가시마 엔틀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 대전이랑 가시마 엔틀러스는 ACL에서
제외를 하는 거거든요. 친선대가 아니라 찐으로 이제 ACL에서 만났던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고, 어쨌든 시민구단이 아닌 기업구단 레벨에서 리턴 매치 하는 거고, 그래도 당시 이제 다이과 골리앗 체급 맞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J리그의 전북 현대 체급인 팀을 상대로 J리그 최다 우승팀 상대로 대전이 승리를 거둡니다. 파파 오마르 콜리 선수 1승 1패 뒤에 이제 이게 근데 뼈 아팠어요. 백테로에게 패배를 거두면서 J리그 우승팀 만나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ACL은 진짜 이때 ACL은 불수능 조 2위도 떨어지던 때 J리그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2위를 거두면서 대전이 아쉽게 ACL 탈락을 했고, 대전의 마지막 ACL은 바로 이 경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정확히 23년 만에 이제 ACL에 다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가시마 엔틀러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 100%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대전이 ACL2로만 밀리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 경기가 다시 재조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이 일본 클럽과 상대로 3전 1승 1무 1패인데 1무가 이제 승부차기 패배로 하면은 열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대전이 어쨌든 일본 못 넘으면 다음 라운드 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기억하고 ACL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제 ACL이 토너먼트로 가면은 K리그랑 내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울산 올 시즌 진짜 많이 망가졌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로고, 대전도 옛날 로고를 쓰지만은 이때는 뭐 울산 대전 게임하면 대전이 상대가 안 됐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토너먼트 승리로만 보면은 코리아컵 16강 당시 FA컵인데, 대전은 뭐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뭐 코리아컵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예 2군으로 나서서 2군의 패기로 이제 울산 문수 경기장을 찾죠. 그래서 뭐 2군을 냈다 어쨌든 하지만 대전이 어쨌든 울산을 상대로, 그 좋은 울산을 상대로 이제 연장전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 저력. 유준수 아드리아노 1대1 상황에서 연장전 가서 김신욱 넣고 황지웅이 따라가지만 또 김신욱이 뒤집죠. 김신욱 선수는 뭐 이 당시 김신욱 선수는 알고도 못 막죠. 대전에 이제 막 승격했던 그런 시즌. 근데 리그 하위권이었기 때문에 코리아컵 집중할 여력이 못했고, 단기전은 어쨌든 진짜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리아컵에서 대전이 울산을 잡아낸 이후에는 2연패입니다.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붙기도 했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릴손이 맹활약했을 때, 김호 감독이 아마 지휘봉을 잡았을 때, 어쨌든 체급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울산은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울산도 지금 ACL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기 우승을 한다면은 울산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울산도 이제 잠재적 이제 ACL에서 맞붙을 수 있는 경쟁자로 단기전 전적은 역대 대전 울산 3전 1승 2패로 열세입니다. 그 당시 이제 어렵게 구했는데 스타팅 라인업을 보시면 보세요. 울산은 김승규, 정승현, 이제 대전에서 뛰었던 임창우. 어쨌든 여기도 한번 살짝 로테이션을 했다고 보지만 대전은 보세요. 완전 거의 2군 내보낸 거 맞습니다. 그래도 잘 싸웠다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FA컵에 지금 하위권 어떻게 뭐 또 강등제가 이제 승강제가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신경 쓴 겨를이 없었죠. 추억이다. 어쨌든 지금 김태환 선수도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고, 정승현, 김승규, 임창호 선수, 울산 쪽에서 현역으로 뛰는 선수가 많네요. 이창용 선수도 그렇고. 예. 대전, 서울도 지금 ACL 진출을 하고 있죠. 코리아컵 16강에서 만났는데, 비교적, 이제 대전이 이때 2부 리그였는데, 대전 2부 리그 이제, 대전은 황선홍 감독, 이제 서울은 이제 최용수 감독, 이제 황새 독수리 더비로 정말 이제 매치업이 성사됐을 때,
화제가 모았던 이때 코로나 시즌으로 또 안타깝게 무관중 경기 이제는 둘 다 일부에서 붙지만은 재창단 이후 서울과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쳤는데 박주영을 위한 박주영 원맨쇼 경기였습니다. 일단은 대전이 빠른 시간에 이제 바이오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야 자이언트 킬링 하는 건가 했는데 이제 박주영 선수가 이제 PK를 얻는데 그거 실축하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거의 경기 막바지에 이제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제 연장까지 끌고 가요. 연장 이후에는 이제 승부차기를 하는데 이제 승부차기 또 마지막 골을 박주영 선수가 이제 결정 지으면서 황선홍 더비의 주인공은 주맨 박주영 선수였습니다. 유상훈 선수의 선방쇼로 대전은 이제 PK에서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거두면서 8강행 티켓.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대전이 언제 1부에서 서울 만나냐 했는데 대전은 어쨌든 지금은 1부에 있습니다. 대전은 서울과의 단기전에서 역시 3전 1승 2패 이것도 그냥 패배로 치면은 열세의 위치에 놓여 있고요. FC 서울이 ACL에서 우승을 거둔다면은 대전은 분명히 또 서울과 이제 승부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스쿼드를 보시면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은 현역으로 뛰는 선수는 많지만 이 라인업에 대전에서 뛰고 있는 선수 없죠. 진짜 신기하다. 바이오 진짜 애증의 이름이고 박진섭 선수 대전에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던 대전 선수고 이지솔 선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옛날 스쿼드 보니까 서울 스쿼드도 짱짱했네. 어떻게 보면 이런 스쿼드를 상대로 대전이 이제 어떻게 연장까지 끌고 갔다면은 조세정 선수 대전에서 진짜 두 팀에서 다 쪘다 하는 것도 신기하고 무려 이 경기가 5년 전입니다. 5년 전이지만은 추억의 스쿼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강원도 만날 수 있죠. 강원도 이제 ACL 우승을 한다면은 이제 차기 시즌 나가고 이제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넣어봤는데 대전은 어쨌든 또 가장 마지막 강원과의 단기전 승부가 너무 아픈 경기였어요. 잊어서는 안 될 강릉의 눈물.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데 1차전 한밭종합운동장의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차전에 대전이 이제 승격이 진짜 인생 걸고 해야 되는 마사를 필두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했지만 대전이 또 경기 극초반에 이종현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진짜 저도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지솔 선수가 아쉽게도 자책골을 할 때만 해도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한 골 앞서니까 했는데 정확히 이제 경기가 뒤집어져요. 그 짧은 순간에 임채민 한국영 선수가 이제 균형까지 맞추고 경기 뒤집더니 황용기 선수가 쐐기 박아버리면서 전 정말 이때 진짜 대전 팬들은 진짜 눈물 안 흘리는 사람들 없었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경기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전이나 강원이나 일부 리그에서 맞붙지만은 제가 얘기하지만 ACL은 이제 조별리그도 있지만 조별리그에서는 같은 리그 팀이 못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 토너먼트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강원이 ACL을 우승해야 된다는 전제는 깔지만 근데 이제 이 경기를 또 돌아보면은 2차전 무료 경기로 풀었단 말이에요. 강원이 생존을 위한 물론 강원도민 한정에서 절박한 상황을 드러냈는데 대전은 내리 역전을 허용하고 승격을 아쉽게도 다음 시즌으로 미루고 다음 시즌은 어쨌든 승격에는 성공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강원과의 토너먼트 승부 마지막 경기는 대전에게 아픔을 줬던 강릉의 눈물로 기억된다. 진짜 이 경기를 다시 복귀해야 하는 제 마음도 아프지만은 어쨌든 대전은 이 경기를 강원도 역시 이 경기를 기억할 거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스쿼드를 보시면요, 대전은 나올 수 있는 스쿼드, 근데 대전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진짜 확실히 이 스쿼드보다 더 위협적인 스쿼드가 됐고, 강원은 이때 스쿼드가 진짜 되게 화려했다고 봐요. 김대원 선수, 임창호, 서민우, 한국영, 츠베타노프도 이 경기에선 진짜 너무 잘해줬고, 진짜 최용수 감독이 왜 명장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던 그런 한판 승부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야, 그쵸. 이 짤 하나로 딱 설명이 되는 거죠. 포항도 이제 ACL2, 포항이 ACL2 우승할 확률은 아무래도 낮지는 않거든요. ACL이 또 하위 리그인 것도 있고. 어쨌든 대전이랑 포항이랑은 단기전에서 역사상 딱 한 판 붙었는데 그 한 판이 너무 컸어. 2001년 코리아컵 결승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졌는데, 이 당시 포항은 국가대표가 즐비했고, 대전은 이제 뭐 해체설이 나도는 가난한 시민구단이었단 말이에요. 최은성 골키퍼마저 이제 경기 중에 부상으로 실려 나갔던 그 경기에서 대전이 우승을 합니다. 예, 김은중 선수가 이제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어떻게 우승을 차지하는데, 이때만 해도 대전이 이제 해체된다, 어쩐다,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걸 딛고 기적의 우승을 했습니다. 대전의 첫 메이저 타이틀이 바로 이제 코리아컵이었고, 이제 MVP 선수는 이제 김문중 선수, 지금 감독 차지를 했는데, 이때 인터뷰가 아마 이런 인터뷰가 나왔을 거예요. 이태호 감독도 눈이 잘 안 보이고 김문중 감독도 이제 눈 한쪽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공통점 속에서 이태호 감독이 김문중 감독을 잘 조련을 했고, 이태호 감독이 진짜 명언을 남겼죠. 축구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다시 생각이 나고, 이 극적인 승부는 이후 KBS 인간극장에서 재조명이 됩니다. 대전 시티즌 인간극장 치면은 다큐멘터리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김은중 선수는 진짜 대전의 역사죠. 왜 김은중 선수와 최은성 선수의 등번호가 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영구결변이 돼 있는지, 진짜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참 대전 팬으로서는 참 의미 있는, 기억이 남는 그런 경기였고, 어쨌든 대전이랑 포항 단기전은 딱 역사상으로 딱 한 판 만났는데 그게 결승전이었고 대전이 승리를 거뒀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최근 각 구단의 상황을 보면 2006 시즌 대전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몇 년째 계속해서 과감한 투자하는 모습 너무 부럽습니다. 예, 저도 대전 팬 하면서 이렇게 됐나? 내년에는 제가 사랑하는 대전을 더 적극적으로 응원해 볼 생각이고, 티켓 값도 많이 오르겠죠? 뭐 전 시즌은 못 봐도 내년에 또 월드컵도 하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대전이 기적을 만들었던 그런 경기로 기억이 되는 그런 명승부였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당시 이제 스쿼드를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2001년이면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지도 않았을 때고, 되게 뭐 선발 라인업 찾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거 보세요. 대전이 19분 만에 골키퍼가 교체당한 게 부상을 당해서 교체를 당했고, 이승준 골키퍼가 세컨 키퍼인데 올라가고, 김태환 지금 어떻게 감독님 이제 펩태환, 예, 아시죠? 예. 스쿼드 좋았어요. 대전도 이관우, 장철우, 성한수, 김은중, 공호균, 김영근, 김정수, 김성근, 콜리. 베스트 11 자체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포항에 견주긴 힘들죠. 포항 스쿼드 봐라. 김병지, 박형주, 김은석, 이승엽, 사빅, 하석주, 박태하, 김기나, 이정훈, 이동국, 윤보영, 교체명단, 김상록, 허재정, 코난. 이때는 교체 카드가 3장이었나 보네요. 진짜 빡셌다. 지금은 뭐 교체 카드가 많이 늘어났지만, 어쨌든 이 경기에서 대전이 다윗과 골리앗 승부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 영광의
예, 스쿼드를 보고 계시고요. 네, 대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둘 팀 다 이제 ACL에 나간다고 보면 토너먼트에서 만날 확률이 아주 높은, 대전이 물론 ACL 조별리그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일단 두 팀은 이제 슈퍼컵이 이제 다시 부활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히 20년 만에 K리그 슈퍼컵이 내년에 돌아옵니다. 전북이 이제 K리그 FA컵, 코리아컵 더블을 차지해서 K리그 준우승팀 대전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마 단판 승부를 거두는 거거든요. 이제 영국의 EPL 전에 하는 커뮤니티 실드처럼 붙는 건데, 이제 올 시즌 이제 토너먼트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대전이 전북 단기전 상대로 3전 1승 2패인데 가장 최근에 가장 좋은 전력으로 맞붙었을 때 대전 경기장에서 전북이 3대2로 승리를 거둡니다. 역시 대전이 준우승한 이유는 챔피언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그에서, 코리아컵에서 전북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전 출신이었던 박진섭, 티아고의 부메랑까지 맞으면서 승부는 결정납니다. 대전이 이제 김인균, 주민규 선수가 뒤늦게 따라가지만은 이제 딱 거기까지였고, 결국 대전이 뭐 K리그를 원하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챔을 원하든 전북 넘어야 됩니다. 물론 아챔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결국 대전을 준우승을 한 거는 전북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준우승 자체도 최고 성적 박수받아야 마땅하지만은 대전은 어쨌든 전북을 넘어야지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대전이 물론 올 시즌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도 분명히 박수 받아야 되고, 더 야망 있는 팀으로 가려면은 챔피언 전북을 넘어서야죠. 전북은 2025 더블을 달성한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위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ACL에서는 꼭 이제 한국팀 아닌 팀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국팀과도 만날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2627 기준으로 이렇게 포맷을 짜봤습니다. 예, 그때 이제 스쿼드를 보시면요, 두 팀 다 스쿼드 어마무시하죠. 어떻게 보면 아무리 봐도 대전 스쿼드는 놀라운 게, 전북은 뭐 지금 스쿼드도 놀랍지만은 전북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K리그 10회 우승 강호로 거듭났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진 않지만, 저는 대전 스쿼드 볼 때마다 이게 내가 알던 대전이 맞나? 그죠? 대전 팬 하면서 참 이렇게 기분 좋은 적도 없는데 정말 대전이 이렇게 강해졌지만 어쨌든 전북을 넘지 못하면 1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고 내년 시즌 준비해야 됩니다. 대전이 이제 아시아 무대 진출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름으로 아시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데요. 이제 2006년 시즌 K리그도 시작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2627 ACL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전의 ACL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직 뭐 확정 난 건 아니지만은 대전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다면은 대전이 다시 한번 이제 뜨겁게 아시아 축구판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구단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파워축구